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자, 갯마을 노처녀님. 문재인은 대장동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대장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악인이지요. 그 변호사가 예를 들면은 유영철을 변론한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는 살인마입니까? 아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을 내가 변론을 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변론한 사람은, 변호인은 그 사건의 범인하고 한패냐고. 꼬뮤리의 할매님,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네. 이잼 대통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요? 우리의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믿고 응원합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변호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변호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냐고. 물론 그 변론 과정에 뭔가 커넥션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완전히 증거가 드러나서 밝혀지면은 그거는 거기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라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주식 부자 이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 사기꾼 이희진을 변론했으니까 이 새끼도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유영철을 변론했으니까 이 새끼도 연쇄살인마다. 고유정을 변론했으니까 이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다. 아니, 이게 무슨 초딩 같은 논리입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일이 있었다든지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면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응? 이준수가,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준수가 청담동 주식 부자 이진희를 오광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대륙 아주에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아갖고 변호사법 위반이 됐다. 이러니까 야, 저기 누구냐? 갑자기 오광수는 김건희랑 한패다. 이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뭐 방송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어서 요 얘기를 매듭 짓고 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매듭 짓고 또 다른 얘기는 또 딴 데 하면 될 테니까요. 오늘 김병기 의원 이제 일타 쌍피로 잡아야 되겠어요. 김병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 계속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수석 인선과 관련해서도 네. 뭐 이제 민정수석 자리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뭐 우려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뭐 만찬자리에서도 말씀도 하셨다고 저희가 뭐 보도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왜 오광수 변호사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이런 얘기들 이것도 많이 지금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네.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사 조직을 갖다가 국정에서 이제 오래 담당한 없는데 인사를 얘기할 때 인사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여당 야당을 가지면 야당일 때는 샤우팅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여당이 저희가 되면은 그걸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정말 있다면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내각의 인물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거든요. 그렇죠. 참모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로 경질하면 되는데요. 거기는 뭐 자기가 다른 생각하고 뭐 항명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내각이면 좀 달라요.
내각은 뭐냐면 자기 조직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 밑에 차관 뭐 자기 조직이 있어 이 조직에서의 의견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그런 짓 많이 하던데 그런 짓을 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은요, 그거는 뭐 항명을 하면 그날 즉시 경질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시고 일을 잘하겠다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참모입니다. 네. 참모가 생각이 같이 공유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합시다 그러는데 실수입니다. 그럼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불거진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특수통이라서 뭐 윤석열이랑 같이 근무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국정원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못했던 국정원 개혁을 갖다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알아야 스무스하게 하거든요. 그 특수통 중에서 정말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아니 그 검찰을 개혁해야 되니까 너희들 다 모르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좀 문외한을 갖다 놓으면은요, 그건 개혁을 못합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저 윤석열 같은 그런 분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 임명하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하, 그걸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적시에 또 뭐 대응을 할 거니까 행동할 그래서 거니까. 인사가 종합 예술이죠. 네. 그 인사를 쭉 해오신 분 바로 김병기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민정수석에 대한 그 논란은 불필요했던 거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또 안 켜고 또 한참 떠들었네요. 김병기 의원이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민정수석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추론이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냐 하면은 대체로 조국 혁신당 쪽에서 나온 얘기잖아, 이게. 그리고 조국과 가까운 사람들,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의도로 왜 조국 혁신당 쪽에서 민정수석을 물고 늘어졌는지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야. 친문그룹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맞고 민정수석이 그렇게 비중 있는 자리 아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김병기 의원. 민정수석은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다. 검찰총장하고는 얘기가 다른 문제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민정수석이, 저는 이런 프레임이 왜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이 마치 검찰개혁의 사령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개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먹이를 물어오는 사람이야. 대통령의 눈과 귀예요, 민정수석의 역할은. 그런데 마치 민정수석이 왜 검찰개혁의 총사령탑인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하냐고. 이걸 모를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최강욱 의원도 민정수석실에 있었잖아. 그리고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조국 혁신당 사람들 이거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실 관저 만찬이 있었습니다. 직접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 기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여권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께서 뭐 깊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 지금.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수석 임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를 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대통령과 이야기를 잘 나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영교 의원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뭐 민주당 지도부는 뭐 전 지도부지만 서영교 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러한 지금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개혁에 관련한 주도권을 질 수 있지 않겠냐.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을 했다. 법조인 출신 다른 민주당 의원 오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오수석이 자주 말했다. 이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리고 이재명 여기 맥락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했다라는 거야. 오광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동안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되겠느냐. 그 논리는 그거예요. 그쪽 논리는. 그래서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 민정수석을 뽑아가지고 검찰을 제대로 손볼 수 있겠느냐. 검찰하고 연을 끊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그럴만하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들은 닦아놓고 자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어요? 문재인이었잖아.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출신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잖아요. 조국이 검사 출신입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두 번이나 민주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시켰는데 검찰 개혁이 잘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자 검찰 개혁에 적합하다. 이 논리는 경험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야. 문재인도 실패했고 조국도 실패를 했잖아. 노무현 정부 때야 우리가 의석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무려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잖아. 그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뽑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까?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을 시키면은 실패를 한다라는 경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검찰 내부를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한 것보다 더 많이 개혁을 했다. 본인이 국정원 내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꼭 검찰 개혁을 못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럼 뭘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은 오광수에 대해서 이재명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민주당 의원에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의견을 내는 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정도 의견을 내는 걸 그걸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오광수가 이런 좀 의혹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는 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은 검찰개혁은 무조건 실패다. 오광수는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고 윤석열과 한패이기 때문에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은 검찰개혁 망한다. 이런 논리 비약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대중들을 선동을 했잖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오광수를 죽일 놈으로 만들었잖아. 여러분, 이재명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오광수가 죽일 놈이에요. 지금 자진 사퇴를 해야 돼. 스스로 물러나야 돼. 이게 앞뒤가 맞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그럼 이재명이 잘못됐네. 여러분들 말이 맞으면은 이철우님, 최평님 방송 보시는 분들 주식 사세요. 상법 말고 소득세법 개정되면 이재용이 세금 3천억에서 1,500억으로 준다더군요. 대신 그러면 배당액을 이익의 35% 이상 늘려야 하고요. 재벌 회장들도 자기들 주가 부양하는 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저도 3월 매수해서 쏠쏠합니다. 좋은 얘기 해줬어요. 지금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하고 있죠. 곧 이달 안에 3천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주식 투자 많이 하세요. 2배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5천 간대잖아. 5년 동안. 5천 가면 2배 뛰는 거잖아요. 1억 넣으면 2억 되는 거고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재명 믿으시면은 이재명 믿고 주식에 돈을 넣어라. 저도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때려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형국이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우스님처럼 이재명이 신인가? 그럼 유탐사는 신전입니까? 예? 그 유탐사는 신이에요? 제우스님한테 내가 묻고 싶네. 이재명도 신이 아니야. 예, 그 유탐사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재명은 이 오광수가 좋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오광수 죽일 놈이래. 뭘 한다고? 유탐사 본 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최강욱이 떠든 거, 박은정이 떠든 거, 유튜브 본 거밖에 더 있냐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여러분들이 오광수를 더 잘한다라고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이게 좀 선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 선동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최강욱 의원이, 전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봐요, 이거는. 이분이 시원시원하긴 한데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말실수를 할 위험성이 대단히 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 그리고 최 씨들이 좀 이게 다혈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언에 큰 실수를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거는 비판을 해야 돼요. 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에 검찰 출신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야. 본인도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인이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드릴게요. 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이분 검찰 그만두신 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람.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요.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어.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예.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받으시는군요.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예.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사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반대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광수, 그러니까 검찰 출신, 특수부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부적합하다. 그거 한번 좀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했으면 제가 문제 삼진 않지. 대단히 선동적이잖아요. 반정부 투쟁 할 사람 많을 거다. 오광수를 만약에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은 반정부 투쟁을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반정부 투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정부 투쟁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얘기가 국민의힘이 반정부 투쟁한다는 얘기냐고. 검찰개혁을 방해할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그리고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게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대통령실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안다고. 웃었어. 그 웃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반정부 투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검찰개혁을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진짜 용산 가가지고 또 시위해야 되겠네. 촛불 응원봉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검찰개혁을 방해할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도 몰랐대잖아. 정청래도 모르고 박찬대도 모르고 정성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임명한 거야? 누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갖고 추천한 놈들 잡았지. 정성호가 처음엔 추천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박지원이 추천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거잖아. 그 여러분들 며칠 전에 다 그러고 돌아다녔죠? 정성호 죽일 놈이고. 제가 정성호 죽일 사람 아니다. 본인이 해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추천했다고 얘기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썰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 과하다라는 거야. 왜 오바지를 하냐고. 반정부 투쟁해요 가서. 오광수를 임명했잖아 지금. 그럼 최강욱 전 의원은 용산 앞에 가갖고 반정부 투쟁해야 되겠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이 소란스러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수를 무리하게 강행을 했잖아 지금. 임명 강행을 한 거잖아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더니 검찰 적폐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재명이 막는 거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찰 쪽에 인맥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검찰 쪽 정보가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러면 중앙대 법대는 인맥이 없어요? 응? 오광수는 성균관대라 하발이야? 그 자기만 알아요? 검찰 내부 동향과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예요, 여러분.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어. 아무것도 몰라? 이재명은? 백치예요, 백치?
아니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버리니까 이런 하마평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라늄꽃님, 강 기자님은 박은정, 최강욱, 추미애랑 생각이 다릅니다. 특수부 검사는 아무 문제 안 된대요. 오히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비리 다면 검찰개혁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송 정확히 해주세요. 문제는 오광수 비리가 검찰 캐비넷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대요? 보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진구 기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는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라늄꽃님? 지금은 최강욱을 까고 있는 거잖아. 내가 강 기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아니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하게? 아 지금 최강욱 얘기하는데 왜 강 기자를 내가 이걸 가지고 강 기자를 깠냐고.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차 어제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야. 하나는 특수부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 검찰개혁이 좌초된다고 주장하는 족바들이 있고, 그저 유탐사처럼 오광수 개인의 의혹이나 비리를 문제 제기하는 게 있다. 이거 두 가지는 별개 문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어제 오셨잖아. 지금은 최강욱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족바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동적으로 유튜브 수십만 명씩 보는 매블쇼에 나와서 한 명은 매블쇼 나오고 한 명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떠들어 대버리니까 오광수를 임명하는 거는 마치 무슨 대역죄를 짓는 것처럼 처음에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핵심, 유튜브를 많이 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오광수를 임명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아니 여러분, 최강욱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최강욱만 정보력 있어? 이재명은 변호사 아니야? 그리고 저는 웃기는 게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잘난 척 하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민정수석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일을 잘하지 그랬어. 그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훈수질입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을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냐? 사정기관 그립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 자,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보려는 거야.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에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검찰개혁에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보자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도덕성,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저는 그거 신경 안 써, 솔직히. 관심 없어요. 진짜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비리가 아니면은 저는 그거 무시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자, 첫 번째 충직성, 충직함. 두 번째 유능함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야. 자, 충직함이 첫 번째예요. 뒤통수 까는 걸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하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인사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충직함입니다. 자, 그건 검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검증을 했다고, 충직하다고, 오광수가. 유능한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일을 잘하는지는. 근데 일을 잘하니까 갖다 쓰겠지. 이렇게 욕먹는데도 갖다 쓰는 거 보면 역으로 이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나고 지지층들이 분열이 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걸 보면 오광수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게는 오광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야. 꼭 필요한 아이템인 거예요, 오광수가. 그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이 사람 나 꼭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밀어줘야지. 그래,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어도 이재명이 필요하다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오광수를 칼로 쓰고 싶다니까. 이재명 보고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잼 만세라며. 꼭 필요하대잖아. 지금 역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따져보면은. 응?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를 꼭 써야 되겠다라고 우리한테 애타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한번 써보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한번.
그리고 안 되면 자르면 그만이래잖아.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안 되면 윤석열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안 잘라서 문제였던 거야.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이란 직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추미애가 징계안을 올렸잖아요. 그럼 징계안을 승인했으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최강욱 제가, 전 의원에 대해서 같은 최씨고, 이름이 두 자나 겹치잖아. 그래서 형님처럼 제가 잘 모시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아까 매블쇼 보여드린 거는 전에 나온 얘기예요. 임명 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거칠긴 했지만은, 뭐 말실수할 수 있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 예, 갯마을 노처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명 이후에도 이분이 뒤끝이 있어. 예? 이거 보세요. 요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인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표방하면서 했던 인사의 내용과 지금의 인사 내용이 좀 완전히 본질이나 색깔이 좀 다른 모습을 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그 소위 문제를 일으켰던 정치 검사들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뭐 또 오광수 수석이 그 인품이 되게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뭐 독하게 우리를 뭐 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관련해서 이제 꾸려질 민정수석실의 스태프들, 이제 민정비서관, 뭐 사법제도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뭐 법률비서관 이런 식의 그 구성이 되는 걸로 발표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누가 맡을 것인가?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유력한 분이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민정수하고 얼마큼 호흡을 잘 맞춰서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한간에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하고 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지금 지들이 내부 검찰 인사안을 짜고 있다. 그 작업이 결국 전달돼서 검찰은 해체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좀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검사들의 제보를 저도 듣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걱정했던 거죠. 이게 특수부 검사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끈끈한 그들끼리의 어떤 문화나 그 조직적 연대나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오광수 수석은 성균관대를 나오셨거든요. 성균관대를 나온 검사들이 그간에 보인 모습이 이게 성균관대를 나온 검사들이 박근혜 정부 때 약진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홍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황교안이라는 유명한 또 정치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곽상도가 또 성대 출신의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나 그런 인맥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 성격이 이분이 또 강한 분이 아니다 보니 얼마나 단호하게 이걸 쳐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이거를 미리 말씀드려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주는 메시지. 자, 여기까지. 이 방송은 어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이 된 이후에 민정수석으로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완전히 뒤끝 있죠. 정재윤님, 제발 대통령 믿고 가자. 우리가 무지성으로 밀어줘야 한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의 지금 내부 상황을. 최강욱 의원이 그거보단 전 잘 알겠지. 오광수가 민정수석이 돼서 이제 검찰은 해체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 꼬물 할배님, 예.
베리 나이스 굿. 뚫어뻥 변기통 뚫듯 속이 뻥 아주 후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야, 검찰 해체 안 시키려고 오광수를 임명한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저 지금 최강욱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오광수가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해체 안 되고 살 길이 열린 겁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저는 검찰에 끈도 없고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수석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최강욱 의원이 서울대 법대식이나 나온 분들, 검찰에 서울대 법대 친구들이 많은 분들, 후배 선후배들이 많은 분이 저런 얘기를 했어. 민정수석을 오광수를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 해체는 안 된다. 이 말 맞는 말입니까? 맞을 것 같으세요? 검찰 해체를 민정수석이 합니까? 최강욱 의원이 선동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검찰 해체를 민정수석이 하냐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누가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한다라고 법안 만들어갖고 통과되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해체되는 거야. 그게 무슨, 아니 검찰에 있는 애들이 법을 다루는 애들인데 그 법을 다루는 애들이 이걸 몰라요? 민정수석이 오광수가 됐다고 해갖고 우리는 검찰 해체가 안 된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혹세무민을 합니까? 제가 법을 모르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법을 알잖아. 최강욱 전 의원 정치도 알고 법도 알잖아. 게다가 민정수석실에 있었잖아요.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체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사법개혁은 법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법으로 하는 거라고, 법으로. 이게 제가 시청자들을 가지고 혹세무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야. 우리 민주당원들을 선동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동적인 화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인맥이 좋지 않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들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등용이 됐어요. 이건 팩트야.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이죠. 자, 성균관대 법대 출신 중에 황교안, 곽상도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맥을 끌어낼 수 있냐? 자, 오광수 변호사가 황교안, 곽상도랑 친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하고 아삼육이겠네? 한 패겠네? 한 몸이겠네? 서울대 법대의 그 연을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끊었어요? 성균관대 법대이기 때문에 황교안하고 곽상도랑 무조건 친할 거다? 아니 이런 선동적인 논리가 어딨냐고. 이런 선동이 어딨어요. 이런 선동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첫 번째, 검찰 해체를 왜 민정수석이 합니까? 두 번째, 성균관대 법대 나온 사람은 다 개새끼예요? 제가 민변 변호사들 많이 알아요. 성균관대 법대 출신 민변 변호사들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은 뭔데? 블라썸님, 최평님, 제가 어지간한 유튜브 안 보는데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민변에 있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들은 뭐야? 아니 이런 왜 논리비약과 뇌피셜을 써가지고 잘 모르는 당원들,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냐고. 복만삼님, 우리 젠프는 생불이라 검찰 압색 400번은 그냥 웃어요. 우리도 10만 번은 해체할까? 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였으면 내가 뭐라 안 하지. 두유님 감사합니다. 민정수석이 뭐 검찰개혁의 1인자야?
민정수석이 혼자 다 개혁하는 거야? 그렇게 세냐? 그럼 조국은 죽을 죄를 지었니? 민정수석 때 한 게 없잖아.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두유님 말이. 조국은 그럼 개새끼게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조국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를 넘은 비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의견을 낸 거를 오늘 최욱이 그런 얘기를 하대. 아까 뭐 어떤 분이 슈퍼챗 쏘시면서도 그 얘기 하던데, 최욱이 여기 와가지고 막 자기 최광욱, 최욱 욕하는 사람들은 다 리박스쿨이라고? 이게 좀 사이즈 커지니까 김어준 닮아가? 에? 지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밀정이에요? 지들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갈라치기야? 다 밀정이고 갈라치기입니까? 리박스쿨이에요? 최욱이 듣기 싫은 얘기 채팅창에다 채팅창에다 좀 쓰면은 다 리박스쿨이냐고. 이게 좀, 사람이 이게 출세하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나 봐. 난 최욱은 그렇게 안 봤어.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봤어요. 리박스쿨이래. 최강욱이 욕하면 리박스쿨이야? 박은정이 욕하면, 니네 출연진들 욕하면 씨발 리박스쿨이냐고. 족같은 소리를 하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족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또. 제가 열이 뻗친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의견 줄 만큼 다 줬잖아. 이재명 대표가 들을 만큼, 대통령이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오광수를 꼭 민정수석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똥꼬집입니까? 필요하다는 거잖아. 명팔이 할 때는 언제고? 이재명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도와줘? 도와달라잖아요 지금. 오광수가 내가 한번 써보겠다니까. 오광수라는 칼을. 문재인 조국으로 검찰개혁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검찰 출신 데려다가 내가 쟤네들 칼로 한번 쟤네들 찔러보겠다고. 왜? 나는 유능하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럼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한번 하고 싶다는데. 자, 오늘 조국혁신당부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것들이 아까 김병기 의원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병기 의원이 분석을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건 선의의 조언이 아니에요. 선의의 비판이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검찰 특수부 출신 인사가 친정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의 입이 된다면 가장 맨 앞에서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 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힙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광수 수석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차관 인사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은 역대 정부가 검찰과 맺어온 악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칼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따라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며 검찰과 맺어온 밀착관계는 매번 검찰개혁이 좌초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라인이 정권의 핵심 정보를 장악하고 어느 순간 정권을 흔드는 악순환도 익숙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 진영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차관, 장관 인사에서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광수 수석을 향해 검찰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정치검찰에 의해 가장 고통받은 당사자 중 한 분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이 검찰개혁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과 지켜볼 것입니다.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정부의 칼이 되어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검찰의 입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서 해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덕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임시키겠다? 아니 오광수가 뭘 지금 한 게 있어요? 예, 오광수 민정수석이 뭘 했는데 지금 왜 앞장서서 해임을 시켜? 그리고 역대 정부가 언제 검찰을 칼로 쓰려고 했어요?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라인을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을 했대. 근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오광수가 처음인데? 그래서 니들은, 문빠들은, 족빠들은, 그래서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해가지고 문재인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아니 검찰개혁 잘했냐고. 지들이 실패한 걸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일을 거기다 태클을 걸고 뭐 벌써 해임을 하느니 일 잘해라 열심히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검찰개혁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 새로운 신임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이래야지. 이게 보니까 심상정보다 더 싸가지가 없어요. 니들이 내 말 안 듣고 검찰개혁 안 하면은 해임시키겠어? 뭐 협박질입니까? 심상정은 저리 가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조국혁신당이? 민정수석 주길 바랬나? 그거예요? 조국혁신당에 민정수석 줄 줄 알았나 봐. 그래갖고 법무부 장관은 싫고 민정수석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배가 아픈 거야? 최강욱이 민정수석 될 줄 알았나? 아니 본인들도 뇌피셜 쓰는데 나라고 뇌피셜 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나도 선동 좀 할게. 최강욱 의원도 선동 잘하더만. 나도 선동할 때 아니 뭐가 그렇게 막 배가 아파? 오광수가 민정수석 되면 나라 망해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오광수처럼 이렇게 주목받는 민정수석은 처음 봤어요. 민정수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는 내가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으면은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그때 잘하지. 본인들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잘하지. 왜 지금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초를 치고 하는 거야? 왜 초를 치고 지랄들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자, 의도가 배경이 뭔지 모르겠어. 그거 제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조국혁신당이 왜 저렇게 민정수석을 물고 뜯고 맛보고 하는지. 진짜 충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면,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충정이라면 임명된 뒤에는 태도가 바뀌어야죠. 임명된 뒤에는 우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은, 그런 우려들을 극복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신임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잘 모시고, 검찰 개혁에 성공해 주기를 부탁한다. 우리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왜 뒤끝 장렬하냐고. 자, 조국혁신당 이제 실체가 제가 볼 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들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그죠? 조국 빨리 사면해달라 막 발광을 하고 있잖아. 예. 그래갖고 조국 민주당이랑 합당해갖고 조국이 당대표 하게? 예? 아니면은 정청래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랑 합당하고 그럴 거네. 야, 이거 그건가 보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도 뇌피셜 쓰는데 나라고 뭐 뇌피셜 쓰지 말라는 법이 있어? 저도 한번 써볼게요. 내가 보이는 그림은 그런 건데,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 돼가지고 조국이랑 친하잖아. 가깝잖아. 최강욱이랑 친하잖아요. 청래 형한테 물어봤다며. 그래갖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면 되겠네. 그죠? 정청래가 하겠네, 합당. 그 다음에 조국이 당대표 나오면 되겠네. 그죠? 민주당 대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빨리 사면해달라, 예?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